안녕하십니까, 고작의 경제버스. 오늘은 사망보험금을 둘러싸고 가족 간의 어떤 갈등이라든가 분쟁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런 분쟁과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0억을 받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망보험금이라고 하는 거는 보험 계약자가 세상을 뜬 뒤에 지급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생전에 본인이 받아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성격의 돈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에 가입한 중장년 세대들 중에는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라든가 장애인 자녀가 있는 그런 보험 계약자라면은 혹시 내가 장애인 자녀를 위해서, 장애인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그 자녀를 수익자로 해서 뭐 3억 원, 5억 원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에 들었는데, 혹시라도 더군다나 내가 이혼을 해가지고 한부모 가정이다. 그런데 오랫동안 우리 애를 방치를 했던 생모가 내가 죽은 뒤에 찾아와가지고 사망보험금을 가로채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다행스럽게도 앞으로는 그런 어떤 부양의 의무를 저버렸다거나 자녀를 뭐 방치했던 그런 사람이 사후에 사망보험금을 가로채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도입이 됐다. 뭐 용어는 조금 어려운데요. 보험금 청구권 신탁 서비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주 쉽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동안의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상품이 두 가지가 있어요. 종신보험은 무조건 평생 동안 내가 죽으면은 계약한 사망보험금이 나오는 거예요. 뭐 1억이 될 수도 있고 5억이 될 수도 있고, 정기보험은 계약기간 동안에 내가 사망하면은 사망보험금이 나오는 게 정기보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기보험은 보험료가 조금 종신보험보다는 싸죠. 만일 이혼한 남성이 미성년 자녀를 위해서 미성년 자녀를 수익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은 참 불안하죠. 만약에 내가 죽어가지고 내가 세상을 떠서 내 아이한테 뭐 3억 원, 5억 원의 사망보험금이 지급이 될 텐데 혹시 이거 생모가 찾아와가지고 뺏어가는 거 아니야? 강탈해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죠. 가수 구하라 씨의 생모가 이제 그런 경우였고요. 최근에 보니까 개그맨 김병만 씨가 이제 이혼을 한 모양인데, 김병만 씨의 변호인에 따르면은 이혼한 부인이 개그맨 김병만 씨를 계약자로 하고 수익자를 뭐 본인하고 이제 전 남편의 아이들, 김병만 씨가 아닌 그 이전에 이제 뭐 재혼을 했던 모양이던데, 그 전 남편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 자녀를 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을 무려 24개를 가입을 했더라. 이렇게 김병만 씨의 변호사가 주장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이혼한 전처는 이제 반박을 했던데, 가입한 생명보험은 4개다. 24개가 아니라 4개고, 김병만도 직접 보험 설계사가 있는 자리에서 사인을 한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기 때문에 뭐 진위 여부는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이게 또 뭐 이런 분쟁을 막기 위해서도 이제 필요한 거지만은,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지금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치매 환자가 급속히 늘고 있거든요. 자, 표 한번 보시죠.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에서 나온 자료인데, 올해 치매 환자가 100만 명을 넘어설 거로 지금 예상이 되고요. 2030년에는 142만 명, 2040년에 226만 명,
2070년에는 334만 명. 기하급수적으로 치매 환자가 늘어날 거다. 지금도 많이 늘고 있고 계속해서 늘어날 거다. 그래서 그 변호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최근에 치매라든가 이런 그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서 그 기억력이 감퇴된 분들의 재산 상속을 둘러싼 분쟁이 지금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 예를 들면은 뭐 아버님은 뭐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지금 어머니만 생존해 계신데 어머니가 치매 환자예요. 근데 뭐 예를 들어 뭐 이남 일녀가 있는데 첫째가 다른 형제들 모르게 어머니를 보험 계약자로 하고 어머니 명의로 그다음에 수익자를 본인으로 해서 뭐 3억 원, 5억 원의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뭐 그런 사례가 있을 수가 있고 다음에 내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보니까 애가 셋 있는데 그중에 한 애가 조금 지적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걔가 걱정이 돼가지고 걔를 수익자로 해가지고 내가 죽으면 걔한테 3억 원이 가는 그런 종신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내가 치매가 걸렸고 몇 년 뒤에 치매가 걸렸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수익자가 아닌 두 자매가 아니다. 이거는 우리 뭐 아버지 아니면 어머니가 이 기억력, 인지 상태에 문제가 있을 때 든 보험이다. 그래서 민법상으로 나도 법적 상속분을 받아야 된다. 법정 상속분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해서 소송을 내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의료 기록이 뒷받침이 되면은 판사가 보기에 이 사람은 정말 그 인지 능력이 정상이고 의사소통도 충분히 가능했던 그런 시기에 장애가 있는 아이를 위해서 보험에 든 것이다 라고 인정이 되면 모르는데 그런 의료 관련 기록이라든가 이런 게 증거가 충분치 않으면은 이거는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고 다른 두 자녀한테도 사망보험금의 일부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고령화에 따른 그 치매 환자가 굉장히 급속히 늘어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재산 상속에 관한 분쟁이 치솟고 있다. 그래서도 이 제도의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보험 청구권 신탁이라는 게 뭐냐? 기존의 종신보험, 정기보험은 보험 계약자가 죽으면은 계약됐던 사망보험금 뭐 1억이면 1억, 3억이면 3억 그거를 그 계약자가 수익자로 지정해 놓은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일시불로 한 번에 1억, 3억이 가고 땡 계약이 종료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험금 청구권 신탁은 뭐냐? 내가 보험회사나 은행이나 증권사를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죽은 뒤에 사망보험금이 내가 지정해놓은 수익자한테 가는 게 아니고 보험회사나 은행이나 증권사로 가요. 그래서 그 돈을 관리를 하면서 생애 주기별로 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하고 이혼한 남성인데 미성년 자녀 한 명을 내가 키워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아직 어리니까 그리고 뭐 내가 지금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뭐 건강 상태도 별로 안 좋고 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걱정이 돼가지고 3억 원짜리 종신보험을 들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죽었는데 애가 아직 성인이 안 된 경우라면은 얘가 과연 그 돈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까? 그리고 혹시 이혼한 전 부인이 찾아와가지고 그 애의 사망보험금을 뺏어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종신보험을 든 보험회사, 그 보험회사가 아니도 상관없어요. 내 주거래 은행이 있다면 거기에 해도 되고 거기를 내 보험금 신탁사로 내가 계약을 해가지고 내가 죽으면은 너가 안전하게 관리를 하면서 애가 성인이 됐을 때 그 돈을 잘 쓸 수 있게 예를 들어
30세가 되면은 3억 원 사망보험금 중에 30세가 되면 1억, 40세가 되면 1억, 나머지 1억은 50세가 되면 지급을 해줘라.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계약을 한 금융회사에서 보험계약자와 계약한 약속대로 운영을 해준다는 거죠. 이게 바로 보험금 청구권 신탁이다. 그러면은 그래픽 한번 보실까요? 보험금 청구권 신탁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 계약자가 종신보험을 들어요. 보험사하고. 예를 들어 뭐 삼성생명이다 그러면은 내가 이 내 미성년 딸을 수익자로 하는 3억 원짜리 보험을 들어. 그러면 이제 보험료를 계속 내는 거예요. 삼성생명한테. 그리고 내가 죽으면은 기존에는 보험회사가 내 딸한테 3억 원을 주고 끝났어요. 그런데 11월 12일부터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는 게 개정이 됐어요. 지금까지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채권이나 저작권이나 이거는 신탁을 할 수가 있었는데 사망보험금은 신탁이 안 됐어요. 근데 신탁 재산에 사망보험금도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험계약자가 단순히 종신보험 들고 정기보험 들고 하면서 보험사랑 계약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거에 이어서 2단계로 내가 그 보험회사랑 할 수도 있고 은행이나 증권사와 신탁계약을 맺는 거예요. 내가 사망할 때 나오는 보험금이 신탁사로 들어가는 거고 이제 신탁사가 내가 살아생전에 내가 설계한 대로 그 사망보험금을 내가 지정한 수익자한테 지급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보험금 청구권 신탁의 요건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뭐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고 이 요건에 맞아야지 내가 신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3천만 원 이상의 일반 사망 보장에 한정된다. 이게 바로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이에요.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주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그런 사람이 사망했을 때 예를 들어 재해로 인한 사망이나 무슨 뭐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나 뭐 이런 어떤 특약에 의한 사망 있잖아요. 이거는 해당이 안 된다. 그리고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인해야 된다. 다음에 수익자는 내가 죽은 뒤에 내 사망보험금을 받는 사람, 수익자는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로 제한된다. 내 배우자하고 직계 존비속이면은 조부모님, 다음에 부모님, 다음에 내 친자녀, 손자녀, 증손까지 가능한 거죠. 다음에 내가 지금 보험계약 대출이라고 그러죠. 보험약관 대출을 들고 있는 사람은 또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요런 몇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지 우리가 내 사망보험금에 대한 신탁계약을 금융회사와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의 생명보험금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한 2,300조 정도 돼요. 2,300조 정도 되고 그 중에 사망보험금, 생명보험도 뭐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 중에 누적된 사망보험금이 883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권 신탁 시장은 883조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11월 12일부터 보험회사들, 특히 이제 생명보험, 뭐 삼성생명이니 교보생명이니 흥국생명이니 하는 생명보험회사들, 다음에 은행들이 앞다퉈 보험금 청구권 신탁 상품을 내놓고 있다. 그래서 지금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11월 12일부터 불과 5일 새에 156명이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망보험금 규모가 755억이에요. 교보생명이 보니까 며칠 전에 보도자료를 냈던데 불과 한 2주 사이에 100명의 고객이 가입을 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은 생명보험회사뿐만 아니라 은행이라든가 증권들도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곧 관련 상품을 지금 출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삼성생명이 이제 자료를 냈는데요. 이 그래픽 한번 보시죠. 1978년생 농장주 김모 씨 같은 경우에 47, 48, 40대 후반이죠. 미성년 자녀가 둘이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한부모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혼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사망을 하면은 사망보험금이 6억 2천만 원이 나오는데 그거를 사망과 동시에 일시불로 내 두 자녀한테 줄 게 아니고 두 자녀가 25세가 됐을 때 그 생일이 된 달부터 매월 300만 원씩 두 자녀한테 각각 300만 원씩 지급하는 그런 식의 신탁 계약을 맺었어요. 다음에 1958년생 자영업자 최모 씨, 60대 후반이죠. 이분한테는 손자녀가 3명이 있어요. 8세, 10세, 12세. 그러니까 좀 결혼을 좀 일찍 하신 모양이고 자녀도 어쨌든 결혼을 해가지고 손자녀가 3명이 있는데 이분이 사망보험금 3억 원이 지급되는 지금 보험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은 내 손자녀 3명한테 사망보험금 3억 원을 각각 1억 원씩 성년이 됐을 때 지급해라. 그래서 내 손자녀 셋이 대학에 들어갈 때 대학 학자금으로 유용하게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삼성생명과 계약을 한 거죠. 다음에 1977년생 직장인 이모 씨는 이분도 이제 40 후반이죠. 아직 50이 조금 안 된 분인데 22살 먹은 지적 장애가 있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애를 지적 장애 자녀를 위한 사망보험금 6억 5천만 원이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한 거예요. 그래서 이 11월 12일에 이 제도가 생긴 걸 알고 삼성생명과 2단계 신탁계약을 맺은 거죠. 내가 사망해가지고 6억 5천만 원 사망보험금이 나오면은 일단 5천만 원을 우리 애한테 지급해라. 그리고 나머지 6억 원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 달부터 10년간은 매달 300만 원씩 생활비로 지급을 하고 10년이 지난 뒤부터는 매월 250만 원씩 지급을 하도록 설계를 해가지고 계약을 한 거예요. 사실 이런 장애가 있는 자녀 같으면은 자녀는 더구나 지적장애 아닙니까? 그러면은 돈을 관리할 능력이 안 된다고 봐야죠. 그리고 주위에 이렇게 뭐 친인척들이 또 이렇게 꼬여가지고 또 그 돈을 6억 5천이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뭐 이런저런 이렇게 이제 걔를 통해서 이 돈을 또 빼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금융회사가 계약을 통해 가지고 사실상 그러니까 유언과 비슷한 후견인 역할을 금융회사가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물론 공짜는 아닙니다. 0.5%의 신탁 수수료를 지급을 해야 돼요. 사망보험금 1억이다 그러면은 500만 원. 아까 뭐 6억이었죠. 6억이면은 꽤 큰 거죠. 0.5%면은 3천만 원의 신탁 수수료를 금융회사에 지불을 해야 된다. 그렇지만은 정말 자기가 한부모 가정이고 미성년 자녀나 어떤 장애를 지금 겪고 있는 자녀가 있다. 그러면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설사 그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뭐 3억 원, 5억 원 또는 뭐 그 이상의 그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그 내 종신보험에 가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죽은 뒤에 그게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을지 그게 불안한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라면은 보험금 청구권 신탁 제도를 한번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준비한 고작의 경제버스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